지금까지 MP 이론을 결정 문제를 이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 MP, MP 완전 세 종류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이들은 모두 결정 문제의 분류입니다. 결정 문제는 보통 그것이 대응되는 최적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최적화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결정 문제도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환원 결정 문제는 웹환원 최적화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다차 시간에 결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을 때 이를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다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 개념은 결정 문제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것을 일반 문제, 최적화 문제로 확장한 것이 다차 시간 튜링 변환 가능입니다. 문제 A를 이 문제예요. 여긴 결정 문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 A를 문제 B를 해결해주는 가상의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꼭 존재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B를 해결해주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상의 다차 시간이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 A는 문제 B로 다차 시간 튜링 변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아까와 달리 T가 추가가 됩니다. 다차 시간 튜링 변환 가능하다는 것은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A와 B가 결정 문제이고 A를 다차 시간에 B로 다일 변환 가능하면 A를 B로 다차 시간 튜링 변환도 가능합니다. 최적화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그것의 결정 문제도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웹환원 결정 문제는 다차 시간에 웹환원 최적화 문제로 다차 시간 튜링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 문제 A를 다른 문제 B로 해결할 수 있으면 B는 A보다 어려운 문제라 합니다. 그런데 웹환원 결정 문제는 MP 완전 문제이고 이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MP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논리를 우리가 세울 수 있냐면 다차 시간에 웹환원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MP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MP 문제는 웹환원 결정 문제로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고 웹환원 결정 문제는 웹환원 최적화 문제로 다차 시간 튜링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를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다차 시간 모든 MP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를 얘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이 문제는 얘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적화 문제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MP 난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MP 난해 문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MP 완전 문제 A에 대해서 A를 B로 다차 시간 튜링 변환 가능하면 B는 MP 난해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분류에 의하면은 모든 MP 문제는 MP 난해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예로 별선할 수 있고요. 얘는 MP 완전 문제예요. 즉 다른 MP 완전 문제, CNF 문제가 있으면 이 CNF 문제를 다차 시간에 웹환원 결정 문제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NP 완전 문제는 NP 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문제나 어려움 정도가 같다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P 완전 문제에 대한 모든 최적화 문제는 NP 난의 문제입니다. 영일 배낭 결정 문제는 NP 완전이에요. 다른 모든 NP 문제는 얘가 해결되면 또 해결될 수 있고, NP 영일 배낭 결정 문제는 영일 배낭 최적화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모든 이 완전 결정 문제에 대응되는 최적화 문제들은 다 NP 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NP 난의 문제는 최적화 문제를 이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NP, PNP, NP 완전 요 개념의 이제 최적화 문제까지 분류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NP 하드가 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NP 하드 문제가 이제 추가됐을 때 P, NP, NP 완전, NP 난해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NP에 속하지 않은 NP 난해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료 문제예요. 물론 이 종료 문제는 undecidable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가 만들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알고리즘 자체는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문제가 NP에 속하는지 아직 모르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문제들은 NP 난해임을 증명하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보안 웹판원 결정 문제는 NP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NP 난해 문제입니다. 또 클릭 최적화 문제를 포함한 많은 최적화 문제도 NP 문제인지 모르지만 NP 난해 문제인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NP 하드가 있으면 이 안에 NP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NP 컴플리트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물론 여기에 이제 종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상호 보안, 웹판원 문제, 클릭, 최적화 문제. 근데 아직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NP 컴플리트가 또는 NP가 아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데 아니라고 치면 이제 이런 애들이 물론 여기에는 이제 종료 문제가 늘 있죠. 종료 문제가. 근데 그 외에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가 NP랑 같지 않으면 이 P와 NP 컴플리트는 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죠. 즉 얘네들은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애들들은 다차 시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P 이퀄 NP이면은 요 그림은 아까 그림과 조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NP 컴플리트고 요 전체가 P 이퀄 NP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다차 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종료 문제가 있을 거고, 이들 문제들은 여전히 다차 시간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P 이퀄 MP를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P에 속한 어떤 문제가 MP 난해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꾸로 MP 난해인 문제 중에 하나가 P임을 증명해도 P 이퀄 MP가 됩니다. 왜냐하면 MP 난해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MP 완전 문제에 대해서 그 완전 문제를 B로 튜링 변환 가능하면 B는 MP 난해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해결하면은 얘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얘를 다 다차 시간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MP를 P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들은 이제 어디에 소속되는지 모르지만 MP 하드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이 MP 하드 문제들이다. 어려운 문제들이다. MP 문제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MP 하드 문제들 중에 많은 문제는 아직 MP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P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차 시간에 비결정적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MP 하드라는 개념이 있으면 MP easy라는 개념도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MP easy를 정의해 보면은 웹판원 최적화 문제는 MP 난해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다른 모든 MP 완전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모든 MP 문제는 MP 완전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고, 이 MP 완전 문제는 중에 하나를 이 최적화 문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얘가 얘네들보다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얘가 어려우면 이쪽 애들은 easy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A는 어떤 문제 B에 대해서 다른 문제 A를 B로 다차 시간 튜링 변환 가능하면은 A는 MP 용이하다, 쉬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에 속한 모든 문제는 당연히 MP 용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웹판원 최적화 문제는 MP 난해 문제인 동시에 MP 용이 문제입니다. B가 웹판원 결정 문제이면 이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웹판원 최적화 문제를 얘를 이용해서 얘가 다차 시간에 해결이 되면 얘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판원 최적화 문제는 난해 문제인 동시에 용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해하면서 동시에 용이한 문제들을 MP 동일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판원 최적화 문제는 MP 동일 문제이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문제들 중에 뭐 영일 배낭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MP 동일 문제이고, MP 동일 문제에 대한 다차 시간 알고리즘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P 이퀄 MP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MP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뭐 어려운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하면 지금까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게 MP 완전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한 문제만 해결을 하면 모든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뭐 여기 복잡한 개념들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MP 완전 이론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정 문제라는 개념, 그리고 다일 변환 가능한 개념들을 소개했고, 이 변환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 알고리즘을 해결할 때도 우리가 활용하는 개념이에요. A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모르지만 B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변환 가능하면, B 문제를 변환 가능하면 A 문제를 그 변환하는 알고리즘과 플러스 B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PMP 얘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왔는데요. 이제 뭐가 하나 남았냐면은, 우리가 앞서 이제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게 그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잘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어려운 MP 완전 문제 또는 MP 하드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해결 못한 문제니까 당연히 그걸 갖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우리가 그래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실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최악의 경우엔 지수 시간이지만 일부 사례 또는 특정 형태 사례에만 효율적인 알고리즘 개발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독립집합 관련된 문제들은 MP 하드 문제, MP 완전 문제인데, 이제 패스 그래프처럼 제한적인 그래프에서의 독립집합 문제는 MP 하드 문제, MP 완전 문제가 아니라 되게 쉬운 문제예요. 다차 시간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 문제예요. 투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셋은 이 절이 두 개의 불리한 변수로만 구성된 그런 CNF예요. 이런 문제들은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가 이 가방의 용량이 N에 비례하는 경우, ON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동적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N의 K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W가 조금만 커져도 이 문제는 이제 지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용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 문제가 실제 MP 완전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나는 그 아주 작은 사례들만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형태들만 해결할 경우에는 그거는 다차 시간에 해결 가능하니까 실제 알고리즘 개발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 1은 되게 그 단순한 접근이 되겠죠. 이제 그 보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 특수한 형태들만 내 응용해서 해결해야 된다든지 아주 작은 사례에 대해서만 해결해야 되면 실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근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근사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 알고리즘에서 주는 답이 최적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적해는 아니지만 최적해와 가까운 값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적해보다는 최적해를 찾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최적해를 찾는 건 포기하지만 이제 그 최적해와 가까운 해를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근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최적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오차를 알 수 없으면은 그 근사 알고리즘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게 근사는 아니지만 80% 이상의 답은 준다. 그러니까 원래 값이 100이면은 80 이상의 솔루션은 준다는 거예요. 뭐 70%면 70 이상의 솔루션을 준다. 그러면 그 편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편차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수 시간이지만 전수조사 방법보다 개선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경우에만 유용한 거죠. 요것과 뭐 큰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대추적이나 분기 한정법 이런 것들도 실제는 전수조사 방법인데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좀 더 빠르게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기법들도 최악의 경우에는 지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대추적 같은 경우에는 또 몬테칼로 알고리즘을 써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미리 검사해보고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법 3에 해당되는 건데 MIP나 SAT과 같이 그 MP 하드 문제이지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효율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 시간이지만 그래도 되게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냐? 얘네들은 이제 MP 완전 문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MIP나 SAT으로 변환한 다음에 지금까지 알려진 MIP와 SAT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MP 문제와 관련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법 2와 방법 3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요 근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사 알고리즘은 원래 최적해보다 얼마만큼의 편차를 주는지 알아야지만 그 실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일 배낭 채우기에 대해서 근사 알고리즘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적 방법을 이 근사 알고리즘들은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배낭 채우기 문제는 빈틈없이 채우기를 하면 최적해를 얻을 수 있죠. 탐욕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영일 문제는 그렇게는 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죄송합니다. 그 방법을 응용해서
근사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빈틈없이 채우기 한다는 생각으로 물건마다 무게당 이득을 계산한 후에 정렬합니다. 그럼 n-log n 비용이 소요되겠죠. 그 다음에 배낭을 채울 수 있을 때까지 무게당 이득 순으로 배낭에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ON이에요. 그럼 n-log n이니까 n-log n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지 않고 몇 가지, 두 가지를 정도를 더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 물건을 포함한 순간 배낭의 무게를 초과하게 된 경우 알고리즘 중단하지 않고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 물건들을 계속 살펴봐요. 살펴봐서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은 좀 더 이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포함한 것과 뭘 비교하냐면 K 플러스 1번째 물건을 하나 포함했을 때 비교해서 둘 중에 이득이 높은 것을 최종해로 선택합니다. 그럼 얘도 O1이죠. 얘는 한 번에 비교만 하면은 이제 답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n-log n은 n제곱보다 빠른 거기 때문에 얘도 다차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게 용량이 1000이에요. 가방의 용량이 1000이에요. 그런데 물건이 2일짜리가 있고 100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게당 이득이 1이고 얘는 무게당 이득이 2예요. 그러면 얘를 포함하게 됩니다. 얘를 포함하게 되면 용량이 999가 남아요. 그런데 999가 남으니까 두 번째 거를 포함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계 2까지 하게 되면 얘만 포함하게 되고 이득은 2가 되는 거죠.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2가 되는 거예요. 이득은 2. 그런데 요 단계 3을 활용하게 되면 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버리고 얘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이득은 1000이 되는 거예요. 요 하나만 포함하면.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최적화는 50%보다 크게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근사 알고리즘 만들고 나서는 요 부분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 이 근사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50%보다 크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주어진 문제의 체득해의 이득을 5라고 합시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까지 빈틈없이 채우기를 통해 얻은 이득의 합을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는 5보다는 크게 됩니다. 빈틈없이 채우기를 해서 얻어지는 그 이득은 최적의 이득보다는 커요. 이거는 우리가 또 별도로 증명할 수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같거나 크다는 거죠. 같거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거 보면 2, 1, 1000이 있으면 얘를 하나 넣으면 2고 얘를 999개 용량으로 넣게 되면은 1001을 주는 거죠. 얘는 옵티멀해. 얘를 하나 넣는 게 옵티멀인데 얘보다는 얘는 더 큽니다. 그쵸? 그래서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의 생일을 알고 정리의 순서라고 하면 근사 알고 주는 해를 H라고 하면 이 H는 K까지 물건을 무조건 포함하니까
그것들의 이득의 합보다는 H는 커요. 그리고 만약에 얘보다 얘가 크면은 H는 얘를 포함할 테니까 VK 플러스 1의 이득보다는 H도 큽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양변을 더하면은 이 H는 K 플러스 1까지, 여기 오타가 있는데 K 플러스 1까지의 이득들의 합보다는 이 H는 크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F는 K 플러스 1의 부분까지만 포함한 해죠. 그러니까 이 H는 F보다는 같거나 크고 F는 최적해보다는 같거나 크니까 H는 0.5 최적해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로컬 서치 알고리즘이라는 개념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근사 알고리즘을 만들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SP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답을 원래 만든 다음에 그 임의의 답을 조금씩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개선을 해서 그 최종 답을 이 해의 답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TSA를 하나 임의의 그 후보를 찾아요. 랜덤하게 찾을 수는 없고 하여튼 하나를 찾습니다. 그 하나를 다차 시간에 찾고 그 다음에 그 찾은 것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TSP의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면은 두 개의 간선을 바꿔가지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얘보다는 요 A, B고 얘는 C, D면 A 플러스 B보다 C 플러스 D가 얘가 더 크면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 TSP 일주행 경로는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답이 주어지고 나서는 이 답들 중에 로컬 서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개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또 개선을 해요. 근데 더 이상 개선할 것이 없으면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들을 우리는 계속 개선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개선할 때까지 계속 영구적으로 가면은 이 알고리즘도 상당히 그 비용 소요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정한 횟수만 우리가 선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일정한 횟수만 바꾸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컬 서치 알고리즘은 원래는 개선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그 후보 답에서 일부 요소를 바꿔서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TSP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간선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교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A, B, C가 있으면 D, E, F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서 더 짧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D 플러스 E 플러스 F보다 크면은 세 개를 바꾸는 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개를 바꾸는 거나 두 개를 바꾸는 건가? 그 바꾸는 비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찾아야 되니까. 그 찾는 비용들을 감안해서 이제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근사 알고리즘을 로컬 서치 기반 근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답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장할 수 않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최저가 가까운 해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알고리즘이 원래 최적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가까운 해, 이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아주 훌륭한 알고리즘으로 사용할 수 있죠. 80%가 된다든지 90%가 된다든지 그러면 되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다항 시간 내에 90%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일주일, 한 달 걸리는 거를 그냥 1초 내에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3은 지수 시간이지만 전수 본 것보다 개선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버텍스 커버 옵티마이징 프로블럼인데 뭐 제가 이거를 꼭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적 프로그램을 해결하더라도 요만큼 비용이 사용이 돼요. 지수시간. 그런데 이 비용은 원래 전수조사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거죠. n의 K승이었는데 2의 K승으로 바꿔준 거예요.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조사했을 때 지수시간 알고리즘을 선형시간으로 바꿔주기도 하지만 지수시간을 또 다른 지수시간으로 바꿔주는데 사용되는 지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버텍스 커버는 요 문제죠.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원래 디시전 프로블럼은 K가 주어지죠. 그래서 K개로 버텍스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yes or no를 물어보는 거고 최적화 문제는 가장 작은 이 K를 가장 적게 하는 이제 버텍스 커버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휴리스틱한 방법도 있고 특수한 경우도 있고 특수한 경우들은 트리들은 그냥 다차 시간에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 그래프 이런 이분 그래프예요. 이분 그래프는 서로 중첩이지 않는 두 개의 독립 집합으로 나눌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만 찾으면 돼요. 그럼 얘가 미니멈 값이 되겠죠. 요 세 개면 다 커버를 하잖아요. 이 간선들을. 그래서 얘네들은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법 2는 휴리스틱한 방법인데 방법 3은 전수보다 빠른 방법이고 보통 얘는 동적 프로그래밍 방법을 만들든가 대추적이나 분기 한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이제 K-1, K-1 문제로 그 문제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해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K개가 있나? K-1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걸로 P와 MP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